나에게 아직도 너무 그립고 가슴 아픈 존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내가 살던 집이 비 피해를 입게 되며 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살던 집보다 2배나 더 큰 곳이었는데 방이 하나가 더 있었지. 서연 이모가 골라주신 집인데 그 집을 고른다고 무지 고생을 했어. 같은 집도 낮과 밤의 기운이 다른 곳이 많아서 후보로 고른 집 앞에서 밤새 보초를 서며 지켜본 적도 많아. 그때 나는 2달간 회사를 마치면 서울에 있는 우리 춘천 여사님 댁으로 퇴근을 했어. 특이 체질을 타고난 나에겐 부족으로 겹겹이 둘러싼 내 집과 이모네 댁 외에 안전한 곳은 없었으니까. 2달 동안 왕복 3시간에 걸쳐 이모네 댁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새 집을 구하는 동안 머무를 곳도 필요했고 또 그때 이모가 아프셨거든. 회식 따위 개나 줘보려 하고 회사가 끝나기 무섭게 이모네 댁으로 갔는데 그동안 우리의 얼뜨기 차장님은 You fired, 해고를 당하고 말았어. 난 군대에 있을 때 외에는 항상 개를 키웠어. 흰 개를 키우라는 이모의 당부 때문이었는데 내가 키운 개치고 4년 이상을 산 녀석이 없었지. 다들 주인인 날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니 사실 내가 나쁜 놈이지. 개를 기르는 다른 반려인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는 개를 물고 빨고 하는 타입은 아니야. 하지만 나와 함께 정을 붙이며 살았던 녀석들에겐 특별한 감정이 있지. 녀석들은 나에게 평범한 개가 아닌 전우였으니까. 특히 개들은 귀신을 본다고들 하지. 특히 흰 개가 귀신을 본단 말이 있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야.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들 역시도 귀신을 보는 녀석들은 일부일 뿐이야. 만약 사람 100명 중에 1명이 귀신을 보나면 개는 100마리 중에 10마리가 보는 정도랄까.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지녔으니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보지 않을까 해. 하지만 호의를 하려면 용맹스러운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하얀색 개가 그 모든 조건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지. 흰 개라고 해서 모두 귀신을 보는 건 아니고 또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의 개라고 해서 모두 귀신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야.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 중에 흰 개에 대한 환상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흰 개가 확률상 높을 뿐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를 하라고. 도더리는 내가 8년이 다 되도록 키우던 나의 강아지였어. 녀석은 어릴 때부터 내가 자는 밤에는 깨어서 날 지키고 내가 출근하는 낮에 잠을 잤어. 그간 나와 살았던 개들 모두 4년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그에 비하면 도더리는 꽤 오래 산 셈이지. 물론 많은 개들을 기르면서 나의 육아 노하우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도더리의 기본 체력과 기운이 남다르기 때문이었어. 이모의 대신 대감 할배한테도 덤벼들었을 정도면 녀석의 전투력이 얼마나 센지 알겠지? 난 그런 나의 전우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 돈이 바짝 말라버리는 마의 구간인 월급날 일주일 전에도 녀석들의 밥상은 항상 한우나 하림 생닭으로 차려줬어. 비록 나는 미리 만들어둔 냉동밥에 김치와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였지만 말이야. 젠장, 군대에서도 일식 일국의 3찬이 기본인데 말이지. 하지만 마블링 끝내주는 한우 등심을 가장 좋아하는 투덜이까지 강제 다이어트를 시킬 수가 없었어. 난 그동안 함께 살았던 나의 전우들에게 사료를 준 적이 거의 없어. 언젠가 맛을 한번 봤는데 이런 걸 평생 먹어야 한다 생각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난 어쩌다 하루 이틀 집을 비워야 할 때를 제외하곤 항상 신선한 고기를 먹였어. 사람과 함께 살면서 잡식으로 변하긴 했지만 개는 기본적으로 육식동물이야. 그래서 녀석들의 입맛이나 소화기관은 늘 고기를 원하지. 다른 반려인들이나 수의사들이 보면 기겁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짧은 삶을 살다가는 그런 녀석들이 생전에 조금이나마 더 행복할 수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해. 그게 아니라면 건강을 걱정해야 할 만큼 오래도록 살지 못하는 녀석들을 키운 나의 무개념에서 나온 그런 행동일지도 몰라.
어쨌든 그토록 소중한 나의 전우였던 투덜이와의 이별은 몇 년 전 봄에 갑자기 찾아왔지. 언젠가 떠날 거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어. 지금도 녀석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녀석과 헤어진 그날은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집이 수해를 입으며 난 투덜이를 데리고 이모네 댁으로 급히 피난을 갔지. 이모는 아프신 몸으로 우리의 밥을 챙겨주셔야 했어.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이모네 댁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이 넘다 보니까 지친 몸은 파김치가 되기 일쑤였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녹차가 돼서 잠들기에 바빴지. 그 와중에도 이모는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서연 이모와 함께 내가 이사가야 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셨어. 그렇게 어렵게 구한 곳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야.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훨씬 넓고 좋긴 한데 대신 귀신에 대한 방어력은 그 집과 비교해서 85% 정도밖에 안 되지. 헌데 새로 이사온 이 집은 구조가 조금 특이해. 집은 복도 끝쪽에 있는데 다른 집은 복도에서 집 안으로 향하는 현관문으로만 돼 있는 반면에 내 집은 복도 쪽으로 달린 샤시문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려면 반투명 유리가 달린 샤시문과 현관문 이렇게 2개를 거쳐야 하지. 샤시문으로 분리된 그 공간을 개인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좋아할 거야. 하지만 나에게는 방어해야 할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라 집안에 깔아둔 부적이 한 세트가 더 필요했어. 하지만